안녕하세요. 웰에이징 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건강 조언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습관을 철저히 피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입니다. OECD 평균인 8시간 22분에 비하면 무려 1시간 32분이나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면 부족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수면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1%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 따로 보면 5시간 이하 수면군의 사망률은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의사들이 늦게 자기를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 회복, 뇌 기능 유지, 호르몬 균형 모두 수면 중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잠이 안 올 때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술 한 잔이면 금방 잠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주 후 잠자는 뇌를 촬영해보면 깊은 수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렘 수면은 기억력 정리와 감정 조절의 핵심적인 수면 단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수면 무호흡이 악화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결국 만성 피로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자기 전 침대에서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블루라이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컨텐츠 자체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짧은 영상들 이런 컨텐츠는 도파민을 자극해서 뇌가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의사들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기상 후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은 커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습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공짜로 줘도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란셋이 전 세계 43명의 최고 전문가를 모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3%씩 올라갔습니다. 3%가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암을 제외한 사망 위험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대장암 위험이 29%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뭘까요? 라면, 소세지, 냉동 피자, 탄산음료, 과자, 우리 냉장고와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이 식품들이 몸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높이고 심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아침은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침은 약처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위에 남아있는 위산과 담즙이 위벽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 심하면 담즙 역류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 식사에서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의사들은 절대 물을 적게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마십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건적해집니다. 건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순환장애, 신장기능 저하, 피부 노화, 변비까지 연쇄적으로 유발합니다. 의사들은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인데요. 의사들은 절대 운동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진료가 아무리 바빠도 당직이 힘든 날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좌식 생활의 위험성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시팅 디지즈, 즉 앉는 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등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노년내과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절대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두통이 오면 진통제, 이렇게 통증을 약으로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약으로 무시하면 실제 원인은 계속 악화됩니다. 결국 병이 훨씬 더 깊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거죠. 의사들은 통증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아프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말 많은 분들이 증상을 무시합니다. 좀 쉬면 낫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요. 의사들은 다릅니다. 소화불량,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지속되는 가려움증,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심각한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상도 몸의 경고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의사들의 습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의사라서 검진이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사들은 질병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 3가지 질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1기에 발견된 암의 생존율과 4기에 발견된 암의 생존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라는 것, 의사들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술 마시기, 자기 전 스마트폰, 공복 커피, 초가공식품, 아침 거르기, 물 적게 마시기, 운동 안 하기, 진통제 의존, 아파도 참기, 건강검진 미루기. 의사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웰에이징 매거진이었습니다.